네, 오늘 이제 컨퍼런스 마지막 세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왔는데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지금 낙학 사장이라 해야 되나 대표라 해야 되나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보드 오브 트러스티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화 나누고 계신데 들어보니까 미국 얘기예요. 뭐 물론 뭐 미국 얘기가 별로란 건 아니죠. 저는 뭐 유학생들 위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좀 나와가지고 잠깐 찍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대되는 에듀케이셔널 세션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SAT가 옵셔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SAT로 옵셔널로 대부분 학교들이 바뀌었고, 제가 듣기에 2,300개인가 1,600개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 현재 레벨에서 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은 얘기들도 있지만 현재는 또 어떻게 또 뭐 바뀌었는지 뭐가 또 똑바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또 대학들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랑 조금 이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대학들이 또 뭐 MIT나 카네기 멜론이나 이런 데들 SAT를 좋아하고 뭐 UC가 대표적이죠. SAT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그레이드나 리걸, 테스트 스코어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약간 뭐 나누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근데 뜻밖의 수학들이 좀 많았고 오늘은 좀 대놓고 좀 들릴 얘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오늘 또 2시 여기 현지 시간 2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또 대학 관계자를 좀 만나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되게 맛없는 빵 이런 거 막 주거든요. 커피도 되게 맛없어요. 스타벅스 사 먹을까 하는데 오늘 하여튼 또 많이 배워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낙하의 수준으로 맞대가리 없는 아침 먹고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밥값 아낀다고 하여튼 얘들이 주는 거 먹고 있는데 아침은 정말 맛없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서 메인 이벤트 잠깐 했었고 2층은 쉬는 데고요. 3층 가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적인 세션들 같은 게 진행되는데 전 지금 현지 시간으로 한 아침 9시 정도거든요. 9시 반에 SAT 옵셔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옵셔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대학들이 현재 보고 있고 그런 것들 지금 갈 예정입니다. 기계가 말을 안 듣네. 돈 주고 사와도 쓸 줄 모르니 이거 뭐 엄청 덥고요. 뭐 아침인데도 여긴 여름입니다. 뭐 한국은 겨울 같다고 뭐 친구들이 얘기하던데 여기는 아직 여름이고 한 30분 정도 시간 때워야 돼요. 저도 아침 9시 5분인데 9시 반에 있거든요. 뭐 영상이나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편집자가 맨날 찍으라고 엄청 해대니까 3층 다 올라왔고 아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좀 좀 셋업을 해서 보통 3층에 올라오면요 이게 잘 보이실라나 이렇게 좀 넓어요 꽤. 자 우선은 어제 이제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제일 이제 신기했던 거는 콜로라도 칼리지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유명해졌죠. 삼성 이재용 사장님이라 해야 되나 그분 따님이 이제 거기로 입학하게 됐잖아요. 원래 뭐 하버드가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막 들리다가 저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콜로라도 칼리지 관계자한테 가서 나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제일 큰 인스티튜션 중에 하나다 하니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메디슨 리 그럼 알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메디슨 리가 누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삼성 따님 분이셨어요. 그래서 맞다. 그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꽤 유명해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당신 학교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옛날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다.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냐 하니까 대부분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랑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네 학교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거는 다 아니까 제가 간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는 어떤 아이들을 원하고 어떤 아이들 원하는지는 대부분 뭐 authentic하고 뭐 passionate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와 또 미국 애들 가장 많이 하는 단어는 fit이라는 단어 제일 fit이 맞는 학생들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압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지금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이제 대학들마다 보시면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듣는 세션이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인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잘 쓰는 법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봐야 돼. 이거 학생
학생들이 안 해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어제죠. 제가 지금 시차 때문에 이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학교는 미션 스테이먼트가 있고 또 스튜던트 스테이먼트도 있었어요. 학생은 이런 해야 된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공대라고 치면은 미국 공대는 어렵습니다. 걔들도 하는 말이 아무리 하이스쿨에서 잘 나가더라도 how strong you are in high school. 걔들 정확한 표현이 아침 8시에 와서 정말 새벽 1-2시까지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해야지 따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 공부 머리가 되느냐, 이거는 뭐 AP나 뭐 IB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왔으니까 좋은 성적이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얘기가 좀 듣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왜 우리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뭐 NYU라면은 에몰이 아니고 왜 우리 학교? 아까 뭐 계속 말씀해 공대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텍 같은 경우 우리랑 좀 비슷하게 좋으면서도 너 미시간도 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조지아텍 오고 싶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션 스테이먼트를 봐야 돼요. 학교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 이게 되게 정말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교는 엔지니어링만 하는 대학이 있어요. 저 조그만한 그 리버러시 같은 대학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링 교육을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량이 돼야겠네요. 감당할 수 있는 재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교 외 AP나 뭐 언어 코스든 뭐 나발이든 학교 외 뭐 예를 들어 뭐 로보틱 뭐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 대회라든가 이런 걸 나갔던 것들을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는지 얘기하고, 대학들은 이런 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 학교 밖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질문에서 물어본 게 있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루는데 한국에 있는 대회들 니네 솔직히 잘 모르지 않냐. 그 내가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름 가장 큰 로보틱 대회나 무슨 뭐 논문 대회 내보내 상을 탔는데 그거 니네 모르면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뭐 제대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냐니까, 걔들 하는 말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이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 사람들 대상이니까 사실 뭐 그거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갖고 있었다고는 저도 뭐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 리저널 오피서들을 둔다. 그 지역 담당 어드미션 오피서들을 두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인싸 정보인데 우리 컨설팅하는 아이들만 좀 나누고 싶었는데, 대회를 나가고 그런 내용들을 리저널 오피서들한테 미리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몰래 작년부터 했던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국인들 저희 학생 중에 많죠. 우리는 또 프린스턴 리뷰 코리아는 이 유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니까 국제학교 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예를 들어 미시간에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미시간에 있는 대회를 나갔다 그러면 다 압니다. 미시간 담당자가 미시간에 있는 대회를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카운슬러들이 자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여러분 한국 국제학교 다니거나 뭐 국제학교 준비하는 뭐 어머님들 위해서 팁 좀 드리자면은, 한국에 있는 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리저널 오피서들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학교에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그 리저널 오피서들이 뭐든 어쨌든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막 평가하고 이렇게 볼 때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넘어가고요. 아닌데 그래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게 좀 정말 마지막 팩터인 것 같다 그러면은 더 나옵니다. 카운슬러한테 아니면 이메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대부분의 이게 오래되지 않은 국제학교에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한테라도 알려주세요. 저라도 뭐 답을 좀 써주게, 이메일로. 그 대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 논문 뭐 아니면 뭐 whatever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다들,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친구들도 뭐 존 럭키라든가 뭐 콜롬비아 주니어 사이언스 저널이라든가 뭐 ISSCY라든가 미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대회들도 내보내지만, 작년에 뭐 하다못해 뭐 충북대에서 주최했던 AI 대회 되게 큰 대회였는데 6명 수상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뭐 헤럴드 신문사에서 주최했던 논문 대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설명을 주면 미국 사람들은 들어주고 인정도 해주는데, 설명을 못하면 얘들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리저널 오피서들을 맡기고, 걔들도 모르면 리저널 오피서들이 그 지역 오피서들이 지역 담당 입학 사정관들이 학교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요. 이 학교에. 학생한테는 안 물어요. 어차피 학생은 원서 다 낸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이거 얼마나 좋은 데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말을 해주게 되면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스템 스쿨에서는 이거를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보는데 이거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솔직히 몰랐던 건 아니지만 대학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그러니까 이 영상이 언제 지금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어제 설명했던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레코멘데이션 레터, 그냥 뭐 내용 잘 들어가고 메인 에세이 관련된 걸 조금 더 포장을 잘 해주든 아니면 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별로 표현이 안 됐던 걸 조금 더 말 그대로 서플리멘트를 해주다, 이렇게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그 레코멘션 레터나 카운슬러 리포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걔들이 좀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는 포맷으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이거의 컨슈머 레벨에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주면은 걔들이 다 알아서 보겠지, 걔들도 교육자니까. 아닙니다. 걔들은 교육자가 아니죠. 걔들은 교육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페어한 찬스를 모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대로 포맷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오게 되면은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고 뭐 운 좋게 잘 읽을 수도 있겠죠. 운 좋게 뭐 리저널 오피스가 그날 뭐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나 뭐.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컨슈머 레벨에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잘 좀 알아볼 수 있는 포맷으로 좀 만든다, 걔들이 원하는 뭐 방식으로 좀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하구나 좀 느꼈고, 사실 SAT도 그 일환이에요. SAT가 뭘 말해줍니까? SAT는 이 아이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떠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SAT라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뭐 AP 개수가 적다고 뭐 적어서 뭐 SAT가 뭐 이거를 보완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GPA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 9학년 10학년보다 11학년이나 12학년 1학기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SAT 높은 점수가 있다면은 점수가 높아지는 게 조금 더 백업이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실리겠죠. 왜냐면 대부분 SAT는 11학년이나 12학년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세션만 2개 듣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거로만 판단하자면은 Future of Admission은 SAT가 없이 가는 게 맞다. 하지만 Future는 우리가 그때 가서 또 합시다. 저도 매년 올 거니까. 내년은 또 볼티모어에서 한대요. 또 볼티모어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아직은 할리지보드에 이게 힘인 건지 아니면은 어드미션 오피서들이나 고등학교 카운셀러들의 관성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it's safe to say that SAT still matters.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얼리2로 카네기 붙인 애나 존스 홉킨스 붙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리1이니까 그 데드라인 막 2주 전에 3주 전 막 이렇게 왔어요. 늦었죠. 그러니까 얼리1은 못하겠다 나 솔직히. 근데 다른 데랑 하다가 환불하고 온 애들이 좀 몇 명 있어서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대요. 그래서 알아서 하고 애 떨어졌고 얼리2로 붙은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학원의 원장이자 한 교육법인의 대표니까 어느 정도 좀 뭐 홍보의 말씀 좀 드리자면은, 원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배운 것 같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원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진짜 좀 실수가 많아요. 확실히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고등학교 카운셀러들이 하는 대로 못해서 여기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 잘해요. 제가 볼 때 잘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왜 왔냐, 그들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대학들 원서 내는 게 미국 대학들이나 캐나다 대학이 쉽지 않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꼭 도움 받으세요. 좋은 결과로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조금 나중에 한번 더 영상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 저는 이제 또 세션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